월급 통장의 경우에는 일단 바꾸시는 게 좋아요. 월급 통장을 쓰는 은행은 보통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그럼 그 은행이 채권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주거래 은행에서 제일 먼저 대출을 받으시니까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면 통장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개인 회생을 시작하면 기존의 통장은 다 못 쓰게 되는 줄 아시거나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들이 통장을 압류할까 봐 그래서 통장을 못 쓰게 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 회생을 하실 때 통장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회생 신청하실 때 그때까지 사용 중인 통장을 보시면 보통은 자동이체로 각종 비용, 대출금 이자,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런 자동이체들은 다 해지해서 풀어버리세요. 만약에 하나씩 일일이 자동이체 푸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냥 그 통장에서 돈을 다 빼놓는 것도 괜찮아요. 더 이상 못 나가게요. 어차피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면 더 이상 대출이자는 안 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들어갔다고 해서 대출이자 자동이체가 알아서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자동이체로 나가는 각종 대출이자부터 사소한 비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도 간혹 나도 모르게 이제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회생하는 동안에도 계속 자동이체가 되어야 하는 비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 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게 있겠죠. 그래도 이런 자동이체까지 다 일단 해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그 통장에 계속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통장을 만약에 일부 채권자가 압류하면 그 돈이 통장에 묶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자동이체를 풀어놓고 필수적인 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무통장 입금이나 지로 같은 방법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 회생을 하면 대출이자는 안 내도 되는 거니까 다른 통장으로 돈을 다 빼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그 돈을 자유롭게 쓰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통장으로 빼놓은 돈이라고 해도 어차피 해당 내역은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쓰시고 사용 내역도 잘 정리해서 영수증 같은 것도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렇게 이체한 금원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월급 통장의 경우에는 일단 바꾸시는 게 좋아요. 월급 통장을 쓰는 은행은 보통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그럼 그 은행이 채권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주거래 은행에서 제일 먼저 대출을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은행은 일단 대출금의 연체가 시작되면 그 사람 계좌를 지급 정지를 시켜버려요. 이 지급 정지는 사실상 압류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 내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급 정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에 돈이 있거나 새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 채무와 상계 처리까지 해버릴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 회생 신청서가 들어간 이후부터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은행이 그렇게 상계 처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버리면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으신 후에도 그 돈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이건 월급 통장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상계 처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그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독촉,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금지명령을 받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계 처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회생 신청서 접수 시부터 회생 개시 결정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인 은행에 채무자가 임의로 입금을 하거나 보관한 돈에 대해서 해당 은행이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도 은행은 해당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시켜서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단은 기존에 거래한 적이 있는, 특히 대출이 있는 은행들은 피하셔야 하고요. 이왕이면은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큰 은행들은 다 피하세요. 그러고 나면 각종 지역 단위의 수협, 신협, 축협 이런 은행들 있죠. 그런 기존에 거래한 적이 없는 은행에서 새로 월급 통장이나 필요한 통장 같은 것을 만드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들의 각종 추심 행위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